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평생을 기다려온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역 앞의 벤치에서 한 자리를 지켜온 한 노인, 그리고 결국 약속을 지키며 돌아온 한 여인. 이들의 만남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세월과 죽음을 넘어선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따뜻한 숨결처럼 흐르는 이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작은 시골 마을의 기차역은 늘 조용했다. 몇 대 되지 않는 기차가 하루에 몇 번만 들렀다가 떠나는 곳, 늘 바람과 먼지만이 플랫폼을 채우곤 했다. 아침이면 마을 사람 몇몇이 장을 보러 나가거나 병원에 들르기 위해 기차에 올랐고, 오후가 되면 학생들이 책가방을 메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곳이었다. 그런데 이 역에는 늘 눈길을 끄는 한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냥 역 어르신이라고 불렀다. 이름도 잘 몰랐고 사는 곳도 정확히 아는 이는 드물었다. 다만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였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기차를 기다린다는 것. 회색 모자를 눌러쓰고 낡은 외투에 몸을 감싼 채 그는 늘 플랫폼 끝자리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고 햇살이 따사로워도 그 자리는 언제나 그의 자리였다. 마치 그 벤치는 처음부터 그의 것이었던 듯 그는 늘 거기 앉아 조용히 기차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언제나 작은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미 낡고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닳아 있었지만 그는 그 수첩을 소중히 감싸쥐었다. 가끔은 펜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멍하니 수첩만 바라보다 다시 가방에 넣곤 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이상하게 여겼다. 저 양반은 왜 매일 기차역에 나오는 거야? 라는 수군거림이 들려왔고, 시간이 지날수록 호기심보다는 안쓰러움이 더 많아졌다. 왜냐하면 그는 기차에 오르지도 않았고 누구를 배웅하거나 마중 나온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기차가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은 분주히 오르내렸지만 그는 늘 같은 자세로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세상과는 동떨어진 사람처럼, 그러나 동시에 가장 그 풍경을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기차가 떠난 뒤에도 한참을 자리에 앉아 있다가 해가 기울 무렵이 되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역을 떠났다. 혹시 치매가 있으신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건가? 에이, 누굴 기다린다고 30년씩 나오겠어. 그냥 습관이겠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했다. 왜 그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걸까? 역무원들은 이제 그를 당연하게 여겼다. 역장도, 매표소 직원도, 심지어는 청소를 맡은 아주머니도 그가 있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없으면 오히려 허전할 정도였다. 그는 이 작은 역의 일부, 풍경 그 자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장면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다 하는 기운이 감돌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이유를 말하거나 기다림의 끝을 보여줄 텐데 이 노인은 그렇지 않았다. 그의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고 그의 침묵은 설명되지 않았다. 가끔은 기차를 타고 멀리서 온 승객이 그의 모습을 보고 물었다. 저 노인네는 누구십니까? 왜 매일 저기 앉아 계신 거죠? 그러면 역무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근무하기 전부터 늘 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10년은 좋게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승객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저으며 떠나곤 했다. 잠시의 호기심일 뿐 누구도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그 장면을 보는 이들에게는 점점 더 커다란 질문이 마음에 남았다. 한겨울 눈이 소복이 쌓일 때도 그는 무릎 위에 수첩을 올려놓고 기차를 바라봤다. 코끝이 빨갛게 얼어붙었고 손등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여름에는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도 손수건으로 닦을 뿐 결코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것이 담겨 있었다.
허공을 바라보는 듯 하면서도 분명히 무엇인가를 응시하는 눈빛. 그것은 단순한 습관도 무의미한 기다림도 아닌 듯했다. 사람들은 그런 그의 눈빛을 보고 다시금 수군거렸다. 분명히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틀림없어. 하지만 그 누군가가 대체 언제 오는 거지?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플랫폼에서 그와 눈이 마주친 사람들은 흔히 작은 목례만 받았을 뿐 긴 대화를 나눈 이는 드물었다. 다만 마을의 오래된 노인들 중 몇몇은 그를 알 듯한 눈빛을 보이곤 했다. 하지만 그들도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어떤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을 지켰다. 아이들은 그를 흉내내며 놀기도 했다. 나도 역 어르신처럼 매일 여기 앉아 있을 거야. 하며 장난삼아 따라하다가 금세 지루해져 뛰어갔다. 그러나 어른들은 아이들을 나무라지 않았다. 오히려 속으로는 조금 두려워했다. 그 기다림의 무게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역에 어둠이 깔릴 때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기차가 떠나간 철로를 한참 바라본 뒤 걸음을 옮겼다. 그의 뒷모습은 언제나 쓸쓸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단단해 보였다. 사람들은 그 뒷모습에서 이상한 힘을 느꼈다. 외로움 속에서도 결코 부서지지 않는 힘. 그리고 다음날 또다시 그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치 어제의 그가 오늘로 이어진 듯 시간은 흘러도 그의 자리는 변하지 않았다. 그 장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조금씩 각인되었고 이제는 작은 역의 전설처럼 퍼져갔다. 누구도 그의 기다림의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그의 기다림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다는 것. 그것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였고 언젠가는 밝혀질지도 모를 비밀이었다. 바람은 늘 그를 스쳐갔고 기차는 늘 그 앞을 지나갔다. 그리고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노인의 기억 속에는 언제나 한 장면이 또렷하게 남아있었다.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발해 있었지만 그 장면 속의 감정만큼은 여전히 선명하고 생생했다. 그것은 젊은 날, 이 작은 간이역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은희와 함께했던 여름의 끝자락이었다. 그 시절 노인은 대학 진학을 위해 도시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방 속에는 책과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고 마음속에는 막연한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들어있었다. 반면 은희는 병든 부모를 돌보기 위해 고향을 떠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함께한 날, 역에는 매미 소리가 잦아들고 있었다. 하늘은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공기에는 계절이 바뀌려는 기운이 감돌았다. 은희는 흰 원피스를 입고 역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긴 머리카락이 흔들렸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별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이 두 사람 모두를 침묵 속으로 몰아넣었다. 결국 은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다. 노인은 순간적으로 대답을 망설였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결코 이 인연을 놓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의지가 솟구쳤다. 그래서 그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30년 뒤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내가 어디에 있든 무슨 삶을 살든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거야. 그 말은 다짐이자 맹세였다. 은희의 눈가가 촉촉해졌고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역 구석에 걸린 낡은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그 순간을 기록했다. 잠시 후 기차의 휘파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떠날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그는 끝내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기차에 올라타며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고 은희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머금은 채 작게 웃었다. 그 모습은 그의 기억 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 되었다. 그 후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소식을 이어갔다. 편지 속에는 그리움과 격려,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까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답장은 점점 뜸해졌다. 도시에서의 삶은 그에게도 바쁘고 힘겨웠고 은희 역시 부모의 병환과 생계 문제로 글을 자주 쓰기 어려웠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편지가 완전히 끊겨버렸다. 노인은 그 사실이 가슴 아팠다. 그러나 그는 은희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더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리란 생각에 마음이 저려왔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다짐했다. 설령 소식을 알 수 없어도 약속만큼은 지켜야 한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반드시 이 역에서 기다리리라.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다. 그는 젊음을 지나 중년이 되었고 다시 노년이 되었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다. 기쁨도 슬픔도 이름도 어둠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지나면서도 은희와의 약속만큼은 단 한순간도 잊히지 않았다. 노인은 늘 작은 수첩을 들고 다녔다. 수첩에는 젊은 날 은희와 함께한 기억, 그녀의 말투, 그녀가 좋아하던 꽃과 색깔, 그리고 역에서 나눈 약속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수첩은 세월과 함께 닳아 있었지만 그 속의 글자는 그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노인을 보고 수군거렸다. 저 노인은 왜 매일 여기 앉아 있는 걸까? 누굴 기다리는 걸까? 이제는 아무도 오지 않을 텐데. 그러나 노인의 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눈빛, 꺼질 듯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작은 불꽃 같은 빛이 있었다. 바람이 불면 그는 은희가 입던 흰 원피스를 떠올렸고, 비가 내리면 그녀가 건네주던 작은 우산의 따뜻함을 기억했다. 가을이면 단풍길을 함께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고, 겨울이면 역 앞에서 함께 나누던 붕어빵의 달콤한 맛이 입안에 맴돌았다. 계절의 모든 순간이 은희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 기억이 있었기에 외로운 세월도 견뎌낼 수 있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길고도 짧았다. 노인은 많은 것을 잃고 얻었지만 약속만큼은 결코 흐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쌓일수록 그 약속은 더 선명해졌다. 마치 가슴 속에 새겨진 불멸의 문장처럼 하루하루 그의 삶을 이끌어 주었다. 노인은 가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은희야, 넌 잘 지내고 있니? 우리 약속 잊지 않았겠지? 그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멀리 흩어졌다. 대답은 없었지만 노인의 마음에는 이상하게도 따스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 그 희망이야말로 노인이 살아가는 이유였다. 그리고 오늘도 노인은 역의 낡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수첩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멀리 철로 끝자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 어딘가에서 30년 전 마지막으로 손을 잡던 그녀가 천천히 다가올 것만 같았다. 역은 언제나처럼 고요했다. 오래된 간이역은 하루에도 몇 번씩 기차가 오가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이 스치듯 지나가 버리면 곧 다시 정막이 내려앉곤 했다. 시계 바늘은 느릿하게 움직이며 시간이 흘러감을 알렸고 철로 끝자락은 여전히 아득하게 이어져 있었다. 노인은 벤치에 앉아 그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듯했다. 다만 그의 머리칼이 희끗해지고 손마디가 굳어졌을 뿐이었다. 그날도 노인은 늘 하던 대로 수첩을 펼쳐 들었다. 낡아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젊은 시절, 은희와 나눈 짧은 대화들, 그날의 약속, 그리고 매일같이 쓴 기다림의 기록들이었다. 손끝으로 그 글자를 더듬 때마다 노인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다. 오래된 기억이었지만 그 설렘은 세월을 건너 여전히 살아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역 앞의 은행나무에서 노란 잎사귀가 바람을 타고 흩날렸다. 잎들이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며 내려앉는 모습은 마치 누군가의 발걸음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울렁거렸다. 오늘은 무언가 달라질 것만 같은 알 수 없는 예감이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다. 노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을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차가운 듯 따스한 공기 속에서
오래전 은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의 떨림이 약속의 순간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노인은 무심코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은희야, 너는 아직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니? 그때였다. 철로 끝자락에서 작은 기척이 들려왔다. 기차가 도착하는 소리도 아니고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도 아닌 묘하게 마음을 흔드는 울림이었다. 노인의 귀는 그 소리에 온전히 집중되었다.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그 기척만은 이상하게 선명하게 들렸다. 잠시 후 기차가 역에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학생들, 직장인들, 짐을 든 여행객들. 분주한 발걸음 속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그는 문득 한 사람에게 시선이 멈췄다. 흰색 스카프를 목에 두른 여인이었다. 그녀의 머리는 세월을 품은 듯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잔잔한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도 익숙하고 따뜻했다. 노인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에 쥔 수첩이 미세하게 떨렸다. 30년 전 마지막으로 손을 맞잡던 순간이 떠올랐다. 떠나기 직전의 역, 기차 휘파람 소리, 그리고 그녀의 눈가에 맺히던 눈물. 모든 기억이 눈앞의 여인과 겹쳐졌다. 설마, 은희? 노인은 거의 속삭이듯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여인은 천천히 역구내로 걸음을 옮겼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걸음은 유독 눈에 띄었다. 망설임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도착한 듯한 단단한 발걸음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역구석의 벤치에 머물렀다. 바로 노인이 매일같이 앉아있던 자리였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치 그동안 지워지지 않고 마음속에 남아있던 약속의 장소를 다시 확인하는 듯했다.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수십 년을 기다려온 순간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수첩을 꽉 쥐고 그녀를 향해 한 발자국 내디뎠다. 주변의 소음은 점점 멀어졌다. 기차의 기적 소리, 사람들의 이야기, 바람에 날리는 낙엽조차도 희미해졌다. 오직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만이 선명했다. 여인 역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놀람과 반가움, 그리고 오랜 세월의 그리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곧 그녀의 입가에 아주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노인은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 사랑은, 기다림은, 그리고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 광장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는 순간 마치 세상의 시간이 잠시 멈춘 듯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없이 상상해온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음에도 두 사람은 쉽사리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떨리는 눈빛과 굳어버린 손끝이 모든 감정을 대신하고 있었다. 정말 당신인가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오래 묵혀둔 와인이 처음 뚜껑을 열었을 때처럼 떨리며 흘러나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여러 번 깜빡이며 눈앞의 여인을 향해 조심스레 한 걸음을 내디뎠다. 네, 저예요. 너무 늦었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오랜 기다림과 미안함이 뒤섞인 울림이 그 속에 배어 있었다. 순간 그녀의 눈가에 맺힌 작은 빗방울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수첩을 펼쳤다. 수많은 날들이 정성스레 기록된 빛바랜 페이지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30년 동안 나는 매일 여기 와서 이 수첩에 기록했어. 혹시라도 당신이 돌아올까봐. 오늘도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와 그 수첩을 바라보았다. 오래된 잉크 자국, 희미해진 글씨들, 그리고 날짜가 새겨진 한 줄 한 줄에 담긴 기다림의 무게가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날 잊지 않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다.
나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상황이 너무 복잡했고 나 자신도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마음만은 단 하루도 당신을 놓아본 적이 없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 역 광장의 고요한 공기를 흔들었다. 달빛은 두 사람 사이를 은은하게 비추며 마치 긴 이별 끝에 다시 만난 인연을 축복하는 듯했다. 괜찮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오. 나는 그저 이 순간을 꿈꾸며 살아왔으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세월이 남긴 주름, 하얗게 센 머리카락, 하지만 여전히 변치 않은 눈빛 속에서 그들은 예전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다. 당신은 여전히 그때 그 눈빛이네요. 할머니가 속삭였다. 그리고 당신도 내 기억 속 그 미소 그대로요.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젊은 날의 설렘과 떨림을 다시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 세월의 무게가 그 감정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왜 안 되겠소? 우리는 지금까지 서로를 기다렸는데 이제는 함께 남은 길을 걸으면 되지 않겠소? 그 순간 할머니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와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고 할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꼭 잡았다. 오랜 세월 떨어져 있던 두 손이 다시 맞닿자 마치 세상의 모든 공허가 메워지는 듯한 충만함이 두 사람의 가슴에 퍼져갔다. 역의 시계는 여전히 똑같은 속도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이제 새로운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듯했다. 기다림의 세월은 끝났고 이제는 함께할 날들이 남아있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밤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오늘부터가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지요. 재회의 따뜻한 여운이 서서히 가라앉자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책의 마지막 장을 조심스럽게 펼치듯 눈빛 속에 담긴 무거운 진실을 꺼내기 시작했다. 역 광장의 시계가 천천히 시간을 새기듯 똑딱거렸다. 하지만 그 소리는 두 사람의 가슴 속에 묘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기쁨 속에 숨겨진 불안, 만나서 행복한 동시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떠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건 기적 같아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에는 다른 색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늦게 다시 만났는데.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손끝이 여전히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오래된 두려움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맞소, 우리는 이미 인생의 겨울 언저리에 와 있소. 젊은 시절이라면 서로의 앞날을 함께 꿈꾸었겠지만 이제는 남은 날들을 셈하게 되는 때가 되었지. 그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회색 머리칼을 흔들었다. 마치 세월이 그들 곁에 앉아 대화를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30년 동안 나는 수없이 후회했어요. 만약 그때 우리가 함께였다면 지금쯤 얼마나 많은 추억을 쌓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돌이킬 수도 없고. 할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쥐었다. 돌아보지 맙시다. 지나간 세월은 돌이킬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아직 우리 것이요. 설령 그 시간이 짧더라도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면 되지 않겠소. 잠시 정적이 흘렀다. 역 주변의 등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림자는 마치 서로에게 기대듯 나란히 이어져 있었다. 할머니가 조용히 속삭였다. 죽음이 두렵진 않아요. 하지만 또다시 이별이 찾아온다면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나도 두렵소.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오. 우리는 이미 긴 기다림을 견뎌냈고 그 기다림 속에서 서로를 잃지 않았소.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이 오더라도 이번에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소? 그 말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여전히 세월의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롭게 피어나는 용기가 담겨 있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가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축복받은 거죠. 그렇소.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다시 이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오늘을 살아야 하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눈빛 속에서 대답을 찾았다. 역 광장의 밤은 점점 깊어갔다.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다른 차원에 서 있는 듯했다. 시간의 흐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 제한된 시간이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 것임을 두 사람은 깨닫고 있었다. 내일은 어디로 가고 싶소? 할아버지가 물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강가로 가봅시다.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요.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다. 좋아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달빛이 두 사람 위로 한층 더 환하게 내려앉았다. 마치 하늘이 그들의 결심을 축복하는 듯했다. 비록 두 사람에게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을지라도 그들에게는 더 이상 공허한 기다림도 이루지 못한 약속도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함께 살아내는 오늘이었다. 밤은 깊어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더 맑아지고 있었다. 역 광장에 걸린 달빛은 두 사람을 감싸듯 비추었고 그 빛은 마치 30년의 세월을 넘어 서로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처럼 느껴졌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역을 나서며 나란히 걸었다. 오랫동안 텅 빈 길 같았던 인생이 이제는 둘이 함께 걷는 새로운 길로 바뀌어 있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느린 걸음 속에 서로의 온기가 전해졌다. 이 길을 다시 걷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다. 나도 그렇소. 하지만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던 거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래된 강가로 향했다. 30년 전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그곳이었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이어지는 길을 따라 걷자 바람에 섞인 풀냄새와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모든 풍경이 세월의 변화를 머금고 있었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같았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물결 위로 달빛이 은빛으로 흩날리며 반짝였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마치 긴 세월의 대화가 이 한 장면 속에 묻어 있는 듯했다. 할머니가 조용히 속삭였다. 30년 전 나는 이곳에서 울면서 당신을 떠나보냈어요. 그때의 나는 너무 어렸고 너무 두려웠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는 이곳에서 웃을 수 있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할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등에는 세월이 새긴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 깃든 따스함은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와 다르지 않았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은 길었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가 될 거요. 우리가 기다린 시간만큼 이제는 더 소중히 살아낼 수 있어.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하나둘 반짝이며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는 듯다. 바람은 잔잔했고 강물은 느릿하게 흐르며 달빛 품고 있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다. 하늘이 시여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이 사람과 함께하는 오늘이 영원처럼 빛나게 해주세요. 마치 그 마음을 들은 듯 바람이 한번 부드럽게 스쳐갔다. 두 사람의 머리칼을 흔들며 은은한 온기를 남겼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우리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소. 이별도 죽음도 더 이상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소.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서로를 잃지 않았으니까.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그 너머까지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긴 기다림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빛나는 현재와 서로의 존재였다. 달빛은 더욱 두 사람을 비추럼고 후 그 빛은 마치 황금빛처럼 따뜻하게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달빛이 아니라 두 사람의 기다림과 사랑 그리고 용서와 구원이 담긴 빛이었다. 그날 밤 강가 위로 펼쳐진 풍경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세상의 어떤 이야기보다도 깊고 넓은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의 삶은 이미 영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들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약속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의 빛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도 언젠가 다시 오지 못할 시간이기에 더욱 소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라며 여기서 조용히 마무리합니다. 잘 자요. 그리고 좋은 꿈 꾸세요.